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펜서 영화 2편이겠네. 3편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크리스틴 스튜어트,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여러 갈래의 서로들이 서로에게 묘한 방식으로 함께 감긴다. 첫 번째로 제가 본 거는 이 스튜어트가 대사를 가지고 말하는 방식이요. 다시 말하자면 발화가 이것과 내용, 정보, 그러니까 언어를 제공하는 시나리오하고 어떻게 감기느냐. 전체적 뉘앙스나 이미지를 좀 보면요, 스튜어트 자신이 그렇습니다. 다이애나를 연기하는 스튜어트 자신이 오히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그런 화산 같은 위태로움이 있어요. 근데 폭발 안 하거든요. 이 말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연된 결단이라는 겁니다. 화내고 싶을 때지 마음대로 화내고 뭐 안 가봤기 똑같고 현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화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지연된 결단을 우리는 긴장감 있게 지켜보는 재미를 이미 스튜어트가 주고 있다. 끝내 일어나지 않는 이 지연되지 않는 폭발이 사실은 영화 전체적으로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소고요. 그리고 그것이 넘겨짚어서 다이애나의 복잡한 심리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 이 얘기죠.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도 그걸 가지고 가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영화 묶어서 다발로 합니다. 그래서 한 묶음씩 퍽 이렇게 던지고 한 묶음씩 그냥 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토하듯이 그냥 내뱉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느닷이 끊어졌다가 느닷이 이어졌다가, 그러면서 이 언어 자체가 결국은 언어라기보다는 말 자체가 인물화되고 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의 가면성이 이런 것이죠. 대화 말이죠. 특히 그 찰스 황태자와 대화할 때 이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대화한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듣긴 하는데 자기 앙금이 너무 크니까 말이 튀어요. 전축 판, LP판 올려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툭툭 오래되면 튀듯이 튀어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여를 하느냐,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불안? 요거를 이미지하는데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하다는 걸 연기해야지가 아니라, 혹은 다이애나의 이때의 겉모습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했다는 게 아니라, 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식의 언어의 가면화를 통해서 다이애나를 드러내고 있다. 제가 보기에 크리스틴이 역할을 연결도 보면 조금 뭐라 그러나, 제가 몇 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봤는데, 이클립스, 그 이전에 트와일라이트, 좀 어렸을 때죠, 어쩌면. 그 외에도 뭐 몇 개의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연기하는 역할과 관계없이 말이죠, 스튜어트가 그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뒤에 남겨놓는다. 이 말은 이상하게 연기하는 자의 그 내적인 그 알 수 없는 어떤 깊이 같은 것을 늘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하는데, 몰라요. 이걸 내면 연기라 그러는지 어쩌는지 이건 전 잘 모르겠고, 뭐 글쎄 내면 연기가 어디 있어? 냉면? 응? 저는 내면 연기는 없다고 믿으니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내면이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무튼 이런 어떤 이 속이 깊은 연기랄까요? 이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어떤 역할을 맡은, 그거는 마치 등록 상표처럼 스튜어트가 이렇게 가지고 자꾸 키우고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는 스펜서 이 영화에서 만개하는 게 아닐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성숙한 연기였다. 공간, 지금 언어 얘기했으니까, 공간하고 몸짓하고가 대체 또 어떻게 버무려지면서 감기는지 좀 볼까요? 감독이 계산 없이 공간을 던져주지는 않잖아요. 어느 감독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감독이 제공한 이 공간하고 스튜어트가 그 공간과 함께 하면서 움직이는 몸짓, 제스처, 표정, 뭐 걷기,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버무려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던지는, 관계한테 던지는 이미지는 뭘까?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 이런 겁니다. 그 이미지는 고독, 감금, 갇혔다는 거죠. 혹은 동떨어짐, 사이즈가 안 맞음, 뭐 이런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공간과 어우러지냐면요, 주로 대는 거의 뭐 혼자 만드는 극이라고 보기에도 보아도 무리가 없을 만하게 혼자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가. 그리고 방이 됐든 어디든 주로 보이는 게 어딘가로 향하는 그 집 안에서의 궁전인지 거기서 가는 복도예요. 알고 보면 빤한 길인데, 빤한 복도인데 왜 그렇게 달리 보이죠? 야외를 걸어가도 혼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속도감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팽창, 내적으로 앙금이라는 것이 팽창이 오르는 것이 바로 보여지죠. 이 주방으로 가는 실내길, 이런 것들이 걸음걸이라든가 특별히 제스처를 대안을 따라했다든지 이런 걸 전혀 안 보입니다. 연구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다양하다고 내가 느끼는. 그래서 좀 다른 다양하고 다르다.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이 다른 이순신하고 달라서 1700만 모은 거 아니에요? 몰라. 아무튼요, 이 몸짓이 공간감 엇나가면서 마주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묘했다는 거지. 이 공간을 하나 차지하는 게 의복도 사실은 공간이잖아요. 이 의상을 입고 움직이는 몸짓이 뭔가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이 갖는 시각적 이미지는 뭐냐? 감금을 쫙 갖췄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안에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의 딱 그것을 요약한 듯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넓은 실내에서 혼자. 원래 어렸을 때 발레를 했나? 현대무용을 했나? 발레를 했나? 아무튼 그걸 가지고 혼자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이제 이게 나머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주는 그런
시각적 기호작용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그 춤은 의상으로부터 재래의식인가 뭔가 의례 절차들로부터 갇힌 공간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라는 인상을 짙게 남기니까 춤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폭발하는 대신에 몸으로 그냥 입 다물고 발악한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여기 키워드 중에 하나 더 끼워 넣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연되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돼요, 계속. 그러니까 긴장이 흐르죠. 시나리오하고도 그렇게 옮기죠. 말하는 방식, 발화가 또 그렇게 옮기죠. 몸짓이 그렇게 옮기죠. 공간하고 의상하고도 이렇게. 이러면서 음악은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시점에서 다이애나라는 존재의 어떤 위상이랄까 권위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구잡이 파헤쳐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포인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화의 핵심인데, 의례 절차란 것, 왕실의 의례 절차란 것하고 다이애나하고 얼마나 안 맞냐. 되게 웃깁니다, 이게. 의례 절차란 것하고 나눠놓고 다이애나하고 엮어지는 이런 관계들이 물과 기름 같아요. 그런 극단적인 어떤 부조화랄까 그런 것에 한 단면을 목격하는데 관객은 당연히 여기서요 다이애나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설 수밖에 없죠. 좀 3편으로 가야 되겠네. 다음 편에서 좀 더 보겠지만요, 좀 웃기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랬는 몰라?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뭐. 나야 뭐 모르지.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엘리자베스를 특별히 뭐 어떻게 몇 번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서간 엘리자베스 여왕이 느닷없이 다이애나하고 옮겨서 그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없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요, 이 의례 절차와 엮이는 관계들이란 것이 이 영화 속에서 다이애나를요 질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막 터질 듯한 화산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그런데 얼마나 왕실하고 못 어울렸느냐 알 수 있어요. 물과 기름, 이런 물과 기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길어서 할 수 없이 3편으로 넘기고 다음에 반드시 다음 영상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스펜서 얘기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갈지자는 여전히 비틀거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비틀비틀? 안 돼. 그렇다. 15분 되기 전에 딱 14분 53초. 예. 앤디 워홀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어느 누구도 15분간은 유명해질 수 있다. 그러던가 말던가.